아직도 모르시나요? 돼지 몸속에는 몇몇 부위에 다량의 병원균, 중금속, 그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서 식품 안전 전문가들이 이를 고위험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는 권장 섭취량의 수십 배에 이르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부위는 독소를 제거하고 중금속이 축적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부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는 섭취 시 바로 중독 증상을 일으키며 민간에서 비단보다도 더 독성이 높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위들이 이미 국가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폐기된 부위들이 불법 상인들에 의해 가공되어 고기 소시지나 만두로 만들어져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돼지 몸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6가지 위험 부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위가 콜레스테롤 폭탄인지, 어떤 부위가 중금속 저장고인지, 또 어떤 부위가 엄격히 금지된 위험 부위인지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내용을 신중히 숙지하고 미래를 위해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보다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건강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공감이 되시는 경우 댓글란에 1,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 다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돼지 몸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6부위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위는 돼지 두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을 높이거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돼지 두뇌를 섭취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한다고 합니다. 모양도 인간 두뇌와 닮아 있고 식감도 아주 부드럽고 매력적입니다. 허거에 넣어 먹거나 찜을 해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 이러한 매력 뒤에는 단단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돼지 두뇌에는 상상을 초월한 양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g의 돼지 두뇌에는 25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을 크게 초과합니다. 한 접시의 간장 돼지고기를 먹는 것만큼이나 더 많은 양이라니 상상해 보세요. 돼지 뇌를 영양 보충식으로 자주 섭취한다면 매일 개인의 혈관의 뚝딱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죠. 우리 몸의 혈관도 마치 집의 배관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름이 두꺼워져 물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고 결국 막히게 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점점 더 당겨져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압이 손쉽게 상승하고 고콜레스테롤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래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증을 가진 분들에게 돼지 뇌를 자주 먹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나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한 입 한 입 보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돼지 뇌는 굳이 손대지 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돼지 뇌가 자연치 않은 보충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히려 심장과 뇌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돼지 뇌에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요산 함량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이해할 것입니다. 도합 너무 많이 섭취하면 관절이 아파서 오열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 뇌에 중금속이 축적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돼지가 처하고 있는 환경에 유해 중금속이 존재한다면 혈류를 통해 뇌로 이동해 축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크게 겁먹지는 마십시오. 정통한 구입과 검역 절차를 거친 돼지고기라면 중금속 중독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콜레스테롤 같은 폭탄이 우리가 예방해야 하는 상대가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돼지 뇌를 소비해야 할 의사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항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근 영양학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절대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개인이라면 가끔 소량으로 맛을 볼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 보충 요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매달 한두 번씩, 한 끼에 한두 조각씩 즐기는 정도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돼지 뇌를 먹어 똑똑해지려는 생각은 대개 과장된 것이며, 진짜 지능은 균형 잡힌 영양과 건강한 습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분홍비디 감도는 매력적인 돼지 뇌를 마주할 때마다 적게 먹고 가끔 해독용으로 소비해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입맛을 즐기다가 후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부위는 돼지간입니다. 한 그릇 볶음간, 한 그릇 간과 시금치 국 얼마나 많은 추억 속 가정식의 맛일까요? 돼지간이 돼지 몸에서 가장 큰 해독기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눈 및 혈액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아왔습니다.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철분 함량이 높아 철분 결핍 빈혈 환자에게 특히 유익하며 비타민 A가 풍부하여 시력에 좋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간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로 지친 경우나 산모가 몸보양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 인기 있는 이름인 지연우 아주머니들은 돼지 간국을 끓여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돼지간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서 해당 조리식품은 비단 영양성 면에서 뛰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간은 다른 한편으로는 독소의 집중 상호작용으로 불리는 어둠을 안고 있습니다. 독시일까요? 돼지의 간은 동물 체내의 해독센터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돼지가 소비한 사료나 먹은 물 안에 중금속과 같은 손상 요소나 약물 침정물 같은 유해 물질이 섞여 있다면 간이 이것을 처리하고 분해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성이 있는 물질은 실제로 간에 남아 있으면서 돼지 고기로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조사 결과 돼지간에 함유된 중금속 수치가 돼지의 살보다 높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대량으로 이 간을 섭취한다면 가정상 이러한 독소들이 몸에 쉽게 쌓이게 되어 신장 기능 손상 등 건강적인 위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금속 외에도 돼지간은 콜레스테롤 함유량 또한 높은데 100g의 돼지간에는 약 300에서 400m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어 고콜레스테롤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과다 섭취 시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비타민 A입니다.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돼지간의 비타민 A 함유량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보충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돼지간을 과다하게 먹으면 체내 비타민 A가 증가하여 어지러움, 메스꺼움, 뼈 통증뿐만 아니라 간 기능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담이 아닙니다. 들으면서 조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간을 소비해도 되는 걸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출처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정규 검사를 받은 돼지 간만이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일 복용량을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100g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빈혈이나 비타민 A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양의 돼지간을 권장합니다. 주요한 점은 적절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라 꺼내고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돼지간을 구매하면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표면에 이상한 흰색 딱딱한 덩어리나 이상한 반점이 있는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이는 감염된 돼지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으로 가져온 돼지간은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 깨끗하게 만든 다음 썰어서 세척해야 합니다. 내부의 피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절대 완전히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원한다면 매우 익히기 전에는 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돼지간은 두 가지 경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식품입니다. 몸의 건강을 돕는 공학이자 우리를 해치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법만 숙지한다면 잠재적 위험 때문에 도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돼지 신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시장 불고기 가게에서 유명한 돼지 신장은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 음식은 남성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데 이유는 이 음식이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체력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먹을 때마다 만족스러운 식감과 독특한 맛을 선사하는 돼지 신장은 구워 먹던지 볶아 먹든지 언제나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적인 시각에서는 돼지 신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의문이 듭니다. 돼지 신장의 역할은 주로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어 체외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중금속이 축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장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로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돼지 신장은 납의 함유량이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장기간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신장을 손상시키고 생식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돼지 신장에는 콜레스테롤과 인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중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돼지 신장의 실제 위험은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돼지 신장에는 종종 간과되는 부신이라는 작은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신은 돼지 신장의 꼭대기에 위치하며 강력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를 섭취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도축하여 손질된 돼지 신장을 구입해야 하며 직접 손질할 때는 부신을 꼭 확인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도축장에서 구입하는 돼지 신장은 안전하게 제거된 상태로 판매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손질할 때는 의심스러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도지장인 김태욱은 전통적인 관점과 과학적 측면에서 돼지폐 요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정력 향상을 위해 돼지폐를 섭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실수로 체내에 해로운 물질이 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폐를 먹어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돼지폐는 광둥, 홍콩과 같은 지역에서 기침을 멈추고 폐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었지만 폐에 병원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따라서 돼지 폐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쓰러지, 주머니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돼지의 환경이 더러울수록 폐에 먼지와 오물이 쌓일 수 있지만 현대 양식업의 발전으로 정상적으로 재배된 돼지의 폐는 그리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폐 속의 위험은 먼지보다는 병원체에 있다고 합니다. 돼지 폐는 폐결핵이나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질병은 폐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에서 돼지 폐를 조리할 때는 꼼꼼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돼지 폐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돼지 폐를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돼지 폐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미국 드라마에서는 돼지 폐 요리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돼지 폐가 합법적인 일반적인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가 명확하고 적절히 다루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돼지 폐탕이 폐를 촉촉하게 만드는 효과는 과학적으로는 뜨거운 국물이 주는 보습 효과와 심리적 위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돼지 폐 자체의 주성분은 여전히 단백질이다. 결론적으로 돼지 폐는 소문처럼 무서운 음식이 아니다. 먼지 같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하고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 특히 좋아한다면 올바른 것을 사서 깨끗이 씻고 충분히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가끔 이 전통적인 맛을 즐기는데 문제가 없다. 돼지 비장은 5번째로 소개된다. 돼지 비장, 즉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장, 비장은 정말로 사랑과 혐오가 교차하는 요리 중 하나이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이 많이 나는 대장국수나 매운 볶음 비장을 떠올리면 질식할 만큼 물이 난다. 숙취 있게 씹는 맛과 기름진 향이 섞인 특이한 식감은 정말 천국의 맛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먹기도 전에 그 특유의 짙은 향을 맡기만 해도 얼굴을 찡그리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돼지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면 심리적 장벽이 더 커진다. 그러면 돼지 내장은 참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일까? 솔직히 말하자면 돼지 내장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위생상 위험으로 인해 모든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와 배설물의 최종 통로로서 그 안에는 대장균과 기생충이 숨을 수 있다.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이런 유해 물질이 남을 수 있다. 완전히 요리되지 않은 대장을 선면 가벼운 경우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기생충에 감염되어 몸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돼지 내장을 처리하는 것은 인내심과 조심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소금, 식초, 밀가루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문질러서 내부와 외부를 청소해야 한다. 내장의 맛과 안전성은 대부분 이러한 세척 과정에 달려 있다. 이렇게 철저히 세척한 후에는 고온에서 오랫동안 요리하면 대부분의 세균과 기생충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집에서 직접 요리하기보다는 외식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식점이 순진하게 세척해주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양심 없는 음식점을 만나 귀찮아서 대충 씻고 요리를 시작한다면 먹는 것은 맛뿐만이 아니라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위생적 문제 외에도 돼지 내장의 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 함량이 적은 순수한 고기보다도 조리 과정에서 많은 기름과 양념을 사용해 비린내를 잡는 방식으로 만든 음식이 지방 함량이 낮긴 하지만 결코 건강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맛을 내기 위해 지나친 조리로 인해 섭취되는 기름의 양이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동물 내장은 콜레스테롤과 점액질 함량이 매우 높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또는 통풍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겐 혹독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 내장을 섭취할 때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만 구입하거나 직접 세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너무 자주 섭취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 대장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소에서 구입하거나 집에서 세척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섭취 주기가 짧을 경우에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동물의 다양한 부위 중에는 돼지 목살과 림프육이 있는데 이 부위는 이미 판매가 금지된 부위로 악명 높은 독이 발달한 부위입니다. 돼지 목살과 림프육은 돼지 목 부위에 존재하는데 림프 구조에서 마치 동물 몸속의 쓰레기 처리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림프계에는 각종 병원균의 시체나 독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 목 부위에는 주입된 항생제나 다른 약물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돼지 목과 목구멍 근처에 존재하는 갑상선은 극도로 강력한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을 실수로 섭취하면 호르몬이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곧바로 갑상선 과다증이 나타나면 심장이 목에서 튀어나오는 듯이 빠르게 뛰고 두통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어지며 초조해지고 불편해지며 온몸에 땀이 나고 심한 경우 경련과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돼지 갑상선을 잘못 섭취해 집단 중독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비노보다 독하다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듯하지만 그로 인한 급격하고 급급한 피해는 실제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정부는 공식적인 축산 과정에서 돼지의 목,
림프절과 갑상선과 같은 내분 비선을 반드시 제거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위들은 시장에 공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부도량한 상인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싸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돼지 목살이나 림프 고기를 가리지 않고 사용해 만두, 빵, 소시지 등을 제조하여 판매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이 싼다고 생각하며 사면 실수로 이 쓰레기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즉시 중독될 것은 아니지만 잠복된 바이러스, 세균, 약물 잔여물이 천천히 누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요?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은 신뢰할 수 있고 정규적인 슈퍼마켓, 백화점 또는 시장에서 고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고 싸게 파는 다진 고기나 가공육은 삼가하십시오. 고기를 살 때 꼭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정상적인 돼지고기는 붉은색 또는 연핑크색이며 윤기가 있습니다. 고기가 어둡고 회색조이며 질감이 부드럽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에 알갱이 모양이나 덩어리 모양의 조직이 섞여 있다면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돼지 목의 림프 조직과 갑상선은 돼지 몸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이며 한 번만 섭취해도 중독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입니다. 여러분, 위험 부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콜레스테롤 돼지 두뇌부터 중금속이 함유된 돼지간, 돼지 신장부터 철저히 씻어야 하는 돼지 폐와 대장, 손대지 말아야 하는 돼지 목 림프 조직까지 민간의 소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만 가끔은 과장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돼지고기를 먹는 게 두려워질 수도 있지만 안심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겁주려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위를 제대로 알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돼지 몸의 어느 부위가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지, 특히 국가에서 판매를 금지한 부위들을 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규 경로에서 구입한다면 이 가장 큰 위험은 기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에서 금지한 돼지 목의 림프와 갑상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신과 같은 고위험 부위들에 대해 유독성이라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돼지 뇌, 간, 신장, 대장과 같은 부위들은 고콜레스테롤이 많은 부위이니 양과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반드시 맛을 내기 위해 가끔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대용식으로 고기를 구입할 때 항상 저렴한 것만 선택하지 말고 값어치 있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출처가 확인된 고기를 선택함으로써 가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돼지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하는 방법을 창조했지만 오늘날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며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